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30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파도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 주가, 기업 이런 내용들은 제외하고 오로지 이 현금 흐름표만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좀 과다하게 지나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일은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 촬영이 없으니까 오늘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촬영하는 걸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차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어저께 영상 마지막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현금 흐름표 안에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세 가지의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파주가 각각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속사정을 하나씩 살펴볼 거고, 그래서 결론은 사업을 잘하고 있냐, 우리가 투자를 믿고 할 만하냐, 이 부분이 핵심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최종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자면은, 어제도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무엇이냐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이제 보통 이 두 개를 보고 이제 사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줘야 되는 게 현금 흐름표까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쁘게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이제 요 재무제표를 장난을 치면은 영업이익은 좋게는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상 회사에 중요한 현금이 없는 경우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플러스 알파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속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업 활동에 대해서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투자 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표를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볼 수 있죠. 자산과 부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산과 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자산과 부채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쪽을 자산이라고 하고 이쪽을 부채, 그 다음에 이쪽을 부채라고 했었을 때 자산 같은 경우가 이제 유동시킬 수 있는 자산이 있고요. 반대인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부채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여기가 영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 중에서 비유동 자산 관련된 부분이 투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부분 비유동 부채 쪽이 남은 부분이 이제 재무활동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있다라고 여기 좀 안 보이네요. 여기가 재무활동 글씨가 좀 안 좋긴 한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그리고 투자 그 다음에 재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투자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은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아까 비유동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비유동 자산 안에서
이제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이 있고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게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재무 쪽은 이제 차입금과 이제 납입 자본에 대한 변동으로 현금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와 재무가 아닌 부분을 영업 활동에 의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굳이 자료를 안 띄워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금 흐름표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있다라고 좀 그냥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파도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각각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번에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 발표된 이 지금 나타난 표를 PPT에 띄워놨고요.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하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괄로 쳐져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적자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는 이번 24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333억 원에 대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제 450억 정도 적자가 났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재무 활동으로 봤을 때, 재무 활동은 이제 한 5억 원 정도로 본다면은 지금 적자 규모가 큰 두 개가 영업 활동이랑 투자 활동,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금액이 큰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을 제대로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보통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가 날 거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한 부분은 이제 또 투자를 해야지 또 생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통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나고, 이 두 개 합친 게 결국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야지 현금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니까 회사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파두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 활동도 그렇고 투자 활동도 그렇고 재무 활동도 그렇고 모두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되게 안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아시다시피 팹리스 기업이고요. 지금 업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매출이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영업 활동 흐름에 대한 이 330억 적자 난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금액은 결국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항목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장 크게 나타난 금액이 단기 순이익 요 부분 155억 원 정도 되는 금액과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이 202억 원, 203억 원 정도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랑 그쪽에서 본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자가 난 부분은 대부분 판관비였죠. 판관비, 판매 관리비였고, 여기서 가장 높은 비중, 거의 70% 차지했던 부분이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 이제 손실이 나게 되면서 이제 적자로 잡혀 있던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 금액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회사 기준에서 현금이 나가게 되면은 적자가 되고요. 반대로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산이 나갔느냐, 내가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기준에서 현금이 나가면은
이제 주체가 회사가 주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지면 마이너스,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될 텐데 자산 같은 경우는 자산을 취득을 하면 자산이 증가가 되겠죠. 자산이 증가. 자, 그러면 회사라는 주체가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현금을 지불을 해야지 자산을 취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자산을 취득을 하면은 현금을 내가 지출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반대로 자산을 팔게 되면 주체가 회사입니다. 회사가 자산을 팔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산이 줄게 되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반대로 부채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라는 이 주체가 부채 현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부채를 가지고 있으니 부채가 증가하면은 현금이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면 주체를 기준으로 현금이 들어갔느냐 나갔느냐를 봐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현금을 지불했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에 대해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난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을 했거나 혹은 부채가 감소되었다라고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일단은 제가 확인한 부분은 부채는 크게 없었고요. 자산 취득으로 인한 이 마이너스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200억 가량 금액을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원재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에 자산 취득한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재료를 구매하는데 대부분 돈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라는 게 이 SSD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게 되면은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낸드를 거의 한 132억 원 정도 구매를 했고, 원재료를 150억 정도 해서 총 합계가 300억 정도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자산으로 잡힌 부분이 이제 200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원재료 항목이 어떤 거냐면은 SSD 완제품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각종 전자 부품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D램이라든지 PCB, PMIC, 컨트롤 IC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제 보시면은 이 금액이 총합계 금액이 23년도, 22년도 1년치보다 24년도 1년치 금액이 훨씬 크다는 점. 그러니까 원재료에서는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금액을 대량 구매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낸드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쌀 때 많이 재고를 비축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이 원재료 구매한 거랑 랜드 가격한 거랑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뭐 엊그저께 뉴스 기사에서 뭐 젖대비가 4배 늘었다라고 했는데 뭐 직원들 밥 한 번씩 먹는 금액밖에 안 된다라고 계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1억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고, 정작 큰 금액 300억 뭐 이렇게 되는 큰 규모의 금액이 적자 난 이유가 원재료를 구매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돈이 다 나갔던 거지, 쓸데없는 돈 쓴 데는 크게 없다. 왜 마이너스냐? 아직 매출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로 표현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크게 현금이 많이 나간 부분이 무엇이냐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거의 450억 원 정도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항목 중에 가장 또 큰 항목이 무엇이냐면 단기 손익 인식에 여기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단기 손익에 인한 금융자산 취득이 715억 원 정도 지금 나가게 되었고,
이제 또 처분한 걸로 해서 이제 300억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은 그냥 현금인 채로 두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적은 단기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자 떼먹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넣어놨던 거를 만기가 되면서 돈 다시 현금을 회수를 하니까 이 부분이 플러스 300억 나타난 거고, 추가적으로 또 현금을 상품에 가입시켜서 난 금액이 716억 원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캡처 제가 하나 좀 찍어 왔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유동 단기 손익인식 지정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거의 970억 잡혀 있죠.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딴 데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안전자산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기 위한 상품을 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금이 나가고 금융상품을 가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돈을 사용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보면은 파두에 관해서 중요한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되는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허튼데 돈 쓴 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사가 사업 자체는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의 생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매출 잘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난 부분은 이제 현금을 금융상품으로 바꾼 거, 그리고 원재료 구입한 거, 그 다음에 인건비 나간 게 끝이다. 거의 그게 뭐 한 8, 90%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수주 공시도 최근에 또 떴고, 앞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상장 때 가치를 매겼던 시가총액 그 이상으로 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뭐 자료를 준비하고 좀 설명을 하면서 좀 횡성수설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뭐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결론만 좀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마 이런 영상 파도 관련해서 찍는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